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마다 찾아오는, 돌아오는 주식 또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종교 쪽에 기독교 쪽에 나오는 뭐 철학 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 오늘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좀 복잡하고, 예, 좀 머리 아파도 좀 재미없어도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 주식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도박이다 보니까 이제 흥미 위주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면 이제 공부를 좀 등한시하게 되죠. 예. 근데 그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자유의지란 건 뭐냐면 저도 뭐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데 아는 한도에서 생각한 한도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이제 우리 주식 매매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어, 우리는 스스로 이제 굉장히 자아에 도취되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음, 뭔가를 해 나간다. 이런 생각에 이제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니고 어,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다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다들 자기 어떤 자존심, 자기의 이제 고집이 강해집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다. 내가 뭔가에 최면이 걸려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뭐 기분을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네. 근데 저는 좀 이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제 차트를 보고 혹은 어떤 뉴스를 듣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대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덜컥 겁이 나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보택시 발표회가 뭐 발표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와 앞으로 뭐 좋겠다 뭐 인도량이 잘 나왔다 그럼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러면 막 오 앞으로 좋겠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가 그걸 따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트상에서 이건 뭐 21선 눌림목이고 하니까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이제 평소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는 순간에 내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근데 매수를 할 당시나 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뭔가에 홀려 가지고 여기서 막 따라가서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 많죠.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 거래량 많은 날 있죠. 여기네요. 호재 이제 인도량 발표 호재를 보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거래량 많은 날 분명히 매매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샀다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매수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뭐 이 이후에 좀 뒤늦게 사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뒤에 보면 거래량이 많죠. 근데 이제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내가 이렇게 딱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큰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바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막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거래량 많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서 손절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 과거에 저도 이제 이런 매매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과거에도 많았고 어 그러면은 이제 매매일지를
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매일지를 딱 쓰고 나중에 이제 돌이켜 이제 매매일지를 이제 주말에 이번 주 매매한 걸 돌이켜 이제 보는 시간이 갔는데 내가 그날 왜 그랬지? 아니 이렇게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왜 이걸 따라가서 샀을까? 근데 살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와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와 이거 완전 불타오르는데 아 이거 한번 사볼까 하고 이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내가 과연 이 행위를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건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자유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다. 내가 뭔가에 조종을 당했고, 최면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을 매수할 때는 뉴스 같은 걸 보고, 이런 뉴스 같은 걸 보고, 그 뉴스에 자극을 받잖아요. 예. 쭉 올라갔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다. 그러면 막 그날 막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가 외부적인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뭐 이런 날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다. 이제 막 내릴 대로 내렸죠. 그래도 많이 내렸을까? 역사에 뭐 만약이라는 건 없잖아요. 만약에 히틀러가 그 여러 번의 그 암살 시도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전쟁 중에. 근데 그 여러 번의 암살 시도에도 다 살아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만약에 그때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역사에 만약이라는 없죠. 또 재밌는 게 또 그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저격하고 어, 왜 육군본부로 갔을까? 남산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자 어쨌든 어, 그러니까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 이제 어떤 매매를 할 때 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매매를 할 때. 그럴 때 보면은 내가 뭔가에 이제 공포에 이제 휩싸이거나 그다음에 어떤 탐욕에 휩싸이거나 그래서 이런 감정에 휩쓸려서 어,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마라. 이성적인 매매를 해라. 그러는데 항상 감정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초보 투자자분들에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이런 현상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초보 투자자일 때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에 휩쓸리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과연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예.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내가 어,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이제 어, 번화가 이제 어떤 이제 먹자골목이라고 하죠. 예, 이 먹자골목에서 친구랑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커피 창 밖으로 맛있어 보이는 치킨집을 본 거예요. 그냥 눈에 그냥 딱 그냥 띈 거죠, 그냥. 그러다가 불현듯 오늘 저녁은 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다가 그거를 저녁으로 먹을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어, 과연 나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가? 자, 이 치킨집은 고도로 어, 머리를 써서 자, 간판은 어떻게 만들고
또 거기에 문구는 어떻게 넣고, 그다음에 사진은 어떻게 넣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자극을 준 거죠. 어, 그게 이제 어떤 이 상업적인 마케팅이죠. 그리고 커피집 건너편에, 커피집에 앉은 사람들이 보이는 위치에 치킨집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권, 그, 그 상권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먹자골목 같은데 어떤 잘 보이는 위치에 치킨집을 차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에 이제 최면에 걸려서 가서 치킨을 사 먹는 거죠.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가서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예. 맛이 없다면 에이 다시는 거기 안 갈 거야. 아이 돈만 버렸네. 이렇게 되는 건데 맛이 있다면 맛이 있게 만들어서 팔면은 사람들이 저 집 다시 한번 가고 싶다. 해서 자발적으로 또 가서 이제 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나는 이걸 자발적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가서 치킨을 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을까? 예. 고도로 이 치킨집 사장님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죠. 예.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나가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너무 나간 이야기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런 행위가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귈 때도 그렇고,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남자는 여자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끌린 거죠. 예. 근데 그게 내가 저 여자한테 끌려야지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끌린 걸까요? 예. 자, 여자분이 예,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이렇게 입고 표정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헤어스타일 그리고 뭐 표정 해갖고 온갖 이 치킨집 사장님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거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자아가 생기면서 사춘기 때 되면서 남자들은 자기 몸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역기도 막 들고 막 이렇게 근육도 키우고 여자분들은 자꾸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고 제 여자 조카가 있는데 저희 이제 조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 조카가 자꾸 이렇게 거울을 보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거울 많이 안 보죠.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우리 일상생활, 우리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요즘 뭐 축제 많잖아요. 그 축제에도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일까? 예. 음, 저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예. 사람은 어떤 조종을 당하거나 최면을 당하거나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신간 주식 서적이 나왔어요. 우선 그 표지 디자인과 그 다음에 제목 막 이런 거에 끌려서 이제 막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정말 좀 핵심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그러면 어, 어찌 됐든 내가 나 자신을 좀 컨트롤 해줘야 돼요. 잘 잡아줘야 돼요.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할 때도 그렇지만 어, 이걸 잘 잡아주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루틴 같은 것을 정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일정한 루틴 안에서 그 살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이 루틴을 정해놓지 않고 살게 되면은 그냥 뭐 잠자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뭐 그렇게 산다거나 밥도 그냥 뭐 엄청 많이 먹다가 뭐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절제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어떤 루틴을 정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뭐 운동을 꼭 하루에 뭐 한 시간씩 한다던가 그런 루틴상 아래서 이제 살아보니까 좀 좋더라. 막 그런 걸 이제 경험상 느낀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루틴,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예, 그다음에 이제 기법. 이 기법이 사실은 이제 광범위하게 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 기법이라고 하면은 이 차트를 놓고 뭐 이평선 간격이 뭐 몇 프로 뭐 몇 대 몇 대 몇이고 막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쪽에 많이 빠져 있었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법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어떤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구나. 이렇게 좀 넓은 의미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법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온갖 조종과 최면에 그냥 완전히 갈대가 흔들리듯이 막 흔들려 버려요.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 세상에는 또 주식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외부 자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하고 막 고민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휘둘려 버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이제 기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의 어떤 통칭을 하자면 이제 기법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것이 뭐 이런 이제 뭐 무슨 뭐 그 십자봉이 나오면 어떻고 막 하고 뭐 이런 기법으로 이런 걸로 이제 그리고 뭐 주가를 예측하고 막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어, 그 주식은 뭐 어떤 기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이 기법에 대한 의미를 좀 잘못 전달이 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범위가 좀 큽니다. 예. 이런 철학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 예. 근데 누가 나를 그러니까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잘 잡아줘서 매매 잘하게 도와줄 수도 없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잘 잡아주고 돌봐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이야기가 다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론이라는 거예요. 주식 이론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이제 뭐냐면 이런 어떤 차트 보고 뭐 거래량 해석하고 이런 것은 주식 이론의 이제 일부분이고요. 이런 데까지 이제 좀 생각이 미쳐야지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매할 때 우리는 어떤 뇌를 써요. 그러니까 이 뇌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황소가 빨간 망토를 보면은 막 흥분하잖아요. 황소한테 빨간 망토를 안 보여주면 되겠죠. 네. 흥분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탐욕적인 매매를 한다거나 공포의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빨간 망토를 보여주지 않듯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이제 자꾸만 우리가 노출을 시켜줘야겠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은 자꾸 노출을 시켜주고, 뭔가 이제 나쁜 것은 자꾸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행위를 하고 하면서,
어떤 것을 이제 내가 하니까 매매가 좀 더 발전이 되는구나. 어떤 것을 차단하니까 매매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일종의 어떤 변화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어, 계속 실패하는데 같은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만큼 좀 이렇게 우매한 사람은 없다. 이런 명언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예, 평소 이제 경험적으로 해온 거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새롭게 해봤자 기존의 방식이 좋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이제 실망스럽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꾸 이렇게 변화를 줘보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매매가 좀 잘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계속 간다면 어, 아마 결과는 계속해서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음, 그것에 의해서 기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음, 제가 이제 그 경험상 보면은 이제 그 운동할 때 예를 들면 뭐 수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변 이제 동호인 분들에게 야, 카메라로 내 수영하는 모습을 좀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 그러면 어 내가 팔을 내가 저렇게 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저렇게 했었네 하고 알게 돼요. 근데 이런 카메라 이제 그 촬영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수영을 했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내가 저런 자세로 했었네 라는 것을 알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예. 혹은 끝까지 모를 수도 있었어요. 내가 저렇게 머리를 들고 있었구나. 뭐 수영이나 뭐 골프나 뭐 온갖 운동 있죠. 뭐 테니스 뭐 이런 것이 그런 것도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촬영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 보면 이제 코치들이 이렇게 뭐 야구 선수들 보면 이제 배팅할 때 이렇게 옆에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수정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통 뭐 회사나 뭐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나 뭐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코치들이 막 해주는데 주식은 그 이런 것을 나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매수나 매도를 할 때 항상 저는 모니터 앞에 조그마한 거울을 손거울을 놓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눈빛을 한번 보는 습관을 들인다. 이제 루틴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한 1분이라도 생각을 하고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온갖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우연히 뭐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시도라는 것이 어, 내가 그런 거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은 이제 이런 이론이죠. 그 주식 이론이 뭐냐면요, 뭐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뭐 그런 책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뭐 투자의 대가들이 그동안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가, 그 사람들의 일대기 그런 거를 이제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어 글쎄요, 이제 조금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뭐 이제 물리학 쪽이나 이런 철학 쪽이나 종교 철학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동에서도
저는 뭔가 이제 뭐 좀 배우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뭐 기타를 배우러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기타를 배울 때도 참 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기타 하면 우리가 그냥 기타 치네 뭐 이렇게 되지만 그 기타의 세계에서 아주 그 큰 철학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분들이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구나. 예. 뭐 손에 이제 이 운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의 이제 각도나 뭐 이게 되게 심오해요. 막 예. 음악가분들 이게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굉장히 심오하죠. 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배우고 하는 것이 평생에 참 이게 참 큰 재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주식도 이제 참 배울 거가 많고 그래서 하나씩 배울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참 그러니까 인생의 재미 뭐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더불어서 이제 돈도 벌리고 네. 돈을 잃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예. 하지만 좀 주식 제 경험상 보면은 이제 이 다들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방향성이 잘못되면 굉장히 그 뭐랄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시간을 많이 이제 소비를 하게 돼요. 근데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게 많은 경험이 되긴 또 돼요. 음, 근데 방향성을 초반에 좀 이제 방향을 좀 잘 잡으신 분들은 좀 빨리 습득을 하고 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말을 맞이해서 주식 공부, 이 자유지라는 거 이제 주제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또 어떻게 변할 거예요. 어떤 뉴스들이 가해지고 또 앞으로 이제 큰 이벤트들이 있죠. 어, 그 뭐 로보택시 발표도 있고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도 치러지고 정말 많은 그 이제 그 이벤트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면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을 공격했잖아요. 아, 요런 그러니까 이 자극에도 어떤 레벨이 있고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기간 정도를 내릴 수가 있는 게 있고 이제 하루 정도 뭐 한 이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되면은 요번 하락은 한 이틀짜리구나. 좀 이렇게 원래 반등을 했지만 또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구나. 음.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주가를 예측하지 마라,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뇌를 쓰지 마라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가 예측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적중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뭐 100이면 100 다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예측을 했을 때 이게 뭐 10번 예측하면은 그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한 3번 맞추다가 나중에 5번, 그다음에 7번, 그다음에는 이제 8번 이렇게 이제 적중률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만 뇌를 쓰고 자꾸 이걸 해봐야지 이게 늘지. 애시당초 그냥 주가는 예측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그냥 뇌를 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예측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자유주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다들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하지 않는다고 주식은 뭐 대응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꾸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 사람이 주식은 대응이야. 예측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생각을 뭔가가 하게끔 만든 거죠. 예.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주식 생활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나는 이런 생각이 이제 형성이 됐어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평소 생활 습관을 누가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경우가 많죠. 예. 어, 자, 얘기가 좀 3편으로 빠졌는데, 네, 네. 그래서 어, 제 주장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는 별로 없어요. 예. 뭐 자꾸만 해보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다 보면은 좀 더 이제 나아지고 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 매매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좀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정신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뭔가에 조종을 당한다면 이걸 갖다가 좀 그러니까 뭔가 외부 자극이잖아요. 이 외부 자극을 좋은 자극을 넣어주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책을 보는 것도 그래요. 책을 보는 것도 독서도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좋은 자극을 노출을 시켜주는 행위죠. 예. 그거 이제 그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이제 플러스가 되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그냥 내가 책 보고 싶어서 책 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책을 봤는데 책이 재미없다. 그래도 계속 볼까요? 예. 그래서 소설가들이 책을 사람들이 계속 더 보게 만드는 거죠. 이번에 책을 재밌었다. 그러면 그 소설가가 다음 책을 내면은 그 책 또 사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치킨집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 자극을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 동안 어떤 것들을 접하게 되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접해 왔었나. 이게 잘못됐다면 종료를 하고 다시 리부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싹 삭제를 하고 새롭게 리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이제 좀 이렇게 깨끗한 자극들을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가 이제 문제인데 이 유튜브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어, 근데 이 유튜브에서 자꾸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채널을 봤을 때 그 사람 말에 자꾸 빠져들게 돼요. 마치 그 치킨집 가는 것처럼 똑같이. 근데 자꾸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유튜브 채널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만큼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자꾸 다른 요쪽에 숨어 있는 유튜브들도 좀 자꾸 찾아보고. 음. 어,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일정 루틴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 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괜히 이상한 거 봤다가 그로 인해서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이게 매우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예전에 이제 보면은 하루 종일 모니터 한 세 개씩 달고 옆에다 한경 뭐 매경 TV 막 몇 개 틀어놓고 이걸 하루 종일 들으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전업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매매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CNBC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뭐 그 주식 뉴스들 막 계속 켜놓고 요즘 보니까 뭐 오선님인가 그분이 이제 유명하던데 예. 저녁에 이제 장만 시작되면은 이 오선님 방송 딱 켜놓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 똑같은 거죠. 이제 한경 매경 틀어놓고 예전에 이제 모니터 막 세 개 깔고 이렇게 막 여기서 단타 매매하고 막 이랬던 지금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이게 뭐 보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고 그냥 계속 이제 시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할 때, 내 정신으로 하고 있는 건가? 음, 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이거 고점에 사가지고 몰려갖고 이렇게 여기서 손절하고 이런 매매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음, 그리고 나서 뒤 돌아보면 내가 저때 저기서 저걸 왜 샀지? 뭐에 내가 홀려서 이렇게 산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를 정말 막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주식시장이. 뭐 로보택시 서프라이즈 나오면 막 주가가 빡 급등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 거란 말이죠. 막 그럴 때 나는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가? 음. 자, 오늘 좀 긴 영상이었는데요. 네,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뭐 대충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정도의 내용이 여기 있으면은 요 위쪽에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건데 여기서 생각이 몇 단계 더 이렇게 진화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한 1단계 정도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몇 개 이제 진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요번에 이 영상에서 한 이야기가 뭐 전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좀 단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각자 이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시고 이제 더 공부하시는 좀 그런 또 그런 게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